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능만 더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에러바 상한값, 하한값이라는 게 보시면 그 데이터 포인터에 대해서 에러 값들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에 맞춰서 위아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한값, 하한값을 주시려면은 여기서 뭐 숫자를 변경을 해 주시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상한값, 하한값을 따로 지정해서 넣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에러바 값을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표시되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그 상한값을 따로 주실 때는 에러 값을 여기 워크시트에서 직접 삽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선택했던 그래퍼 보시면 카피 포맷 얼마든지 복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이브 템플릿으로 해서 라만 스펙트럼이죠. 저장을 하면 얼마든지 저장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10을 나온 그래프도 템플릿 저장하거나 복사해서 스타일을 붙여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워크북 데이터 다루는 거, 그래프 만드는 거, 그래프 설정 변경하는 거, 피팅, 통계 기능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로 이제 뭐 몇 가지 간단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강의 중에 얼마든지 채팅창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제가 탄요 중에 질문 있으실 땐 채팅을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기능만 더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 거의 없긴 하지만 간혹 열과 행이 뒤바뀌어서 삽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열이 3개에 행이 50개죠. 근데 삽입을 할 때 열과 행이 뒤바뀌어서 뭐 열이 50개, 행이 3개로 삽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워크시트에 보시면 트랜스포즈라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즈를 클릭하시면 그냥 기본 설정인 상태로 OK 해주시면 지금같이 열과 행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긴 하지만 만약에 열과 행이 뒤바뀌어서 삽입이 됐다. 그럴 때는 트랜스포즈 눌러주시면은 열과 행이 맞춰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프에서 한 포인트 Y 값을 보여주게 하는 거 질문 주셨는데 그거는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돋보기 버튼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 같이 말씀드리면서 돋보기 버튼 누르면은 그 부분만 활성화 크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리더는 선택한 값이 얼마이고 행이 몇 번째인지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 리더라고 있어요. 스크린 리더 좀 모양이 다르게 스크린 리더는 내가 클릭한 부분이 값이 얼마인지 하단에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삽입할 때는 텍스트 툴 입력해서 삽입할 수가 있고 텍스트도, 그 다음에 라인 툴을 이용해서 뭐 라인도 그리실 수가 있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뭐 값을 보실 때는 보시면 텍스트 툴 밑에 어노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어노테이션 선택하고 한 포인트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지금과 같이 값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팅하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가끔씩 뭐 질문을 주신 분들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리니어 핏으로 예제로 말씀드리면 그래프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피팅을 진행하면 이 전체에 대해서 피팅이 진행이 되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피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시면은 호수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선택하고 그래프에서 들어가시면 빨간색 라인이 추가가 되시죠. 이 상태에서 어널리시스 피팅 리니어 핏 해서 진행을 하면 기본 설정인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그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만 피팅이 되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호수 모양은 그래프의 범위 지정. 뭐 한 가지 기능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그 다른 논문에 있는 데이터랑 내 실험 데이터랑 비교를 해야 될 때, 보통 논문에 보시면은 그래프는 있지만 각각의 데이터의 정확한 값들은 실려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에 있는 그래프에 있는 값을 뽑아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오리진에 보면은 그 그래프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값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툴즈에 보시면은 디지타이저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디지타이저 메뉴를 선택하고 오픈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예제 파일로 있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에러바 표시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설명드리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삽입할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오픈한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제 삽입이 되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X축이 두 개가 있고요. Y축이 두 개가 있어요. 라인이. 이 라인에 축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돌려줄 건데요. 보시면은 로테이트 버튼이 있어요. 로테이트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래프에서 라인을 선택해서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디지타이저 대화 상자에서 선택하고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를 돌렸으니까 각각 축에 맞춰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각 축들이 지금 그래프에서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x1은 축값이 0이죠. 0. 그 다음에 x2는 8, y1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y2는 120. 설정이 되셨으면은 OK 버튼, 그리고 상단에 있는 데이터 값들을 뽑아 볼게요. 상단에 있는 데이터 한 포인트들을 뽑을 때는 보시면은 매뉴얼리 픽 포인트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고 보시면 그 그래프의 포인트로 움직이면은 왼쪽 디지타일 툴바에 확대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보면서 뽑을 데이터들을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뽑아낼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X축에 맞춰서 순서대로 뽑아주시는 게 좋은 게, 이 데이터를 뽑아서 그냥 스캐터 포인트들만 점으로만 있는 데이터 그래프로 볼 때는 큰 상관이 없는데, 얘를 만약에 역순으로 뽑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뽑았다, 세 번째 뽑았다, 두 번째 뽑았다 이렇게 뒤집어 뽑게 되면 라인 그래프로 만들었을 때 이 라인이 복잡하게 나오게 돼서 이 형태대로 안 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데이터를 뽑을 때는 순서대로 뽑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 뽑아서 완료가 됐다면 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뽑은 데이터들이 컴퓨터상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봐야 된다 그러면 Go to Data 누르면 현재 뽑은 데이터들이 워크북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봐야 된다. 그러면 go to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지금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그래프가 한 그래프 안에 플러스 여러 개가 있더라도 떨어져 있거나 하는 그래프는 사용하기 괜찮은데 만약에 라인이 겹쳐 있다. 그러면 뽑아내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래프를 뽑아내실 때는 사용하기에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인을 뽑아내실 때는 보시면 오토 트레이스 라인 바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 클릭한 다음에 이 축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축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 축에 대해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빨간 점들이 축에 대해서 쭉 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일 때는 보시면 여기 오토 트레이스 라인 바이 포인트, 그 다음 범위에 대해서 뽑아내실 때는 오토 픽 포인트 바이 그리드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그 범위에 있는 라인이나 그래프 점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있는 뭐 데이터 값을 뽑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미지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면 툴즈의 디지타이저 오픈해서 그 이미지 파일 불러오셔서 설정을 하고 데이터들을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 에러바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에러바를 표시하려면 데이터 열을 선택하고 열 헤더에서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세대지에 보시면 Y 에러가 있어요. 이 Y 에러를 선택해 주시면 얘가 에러바 성분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에서 제가 한 가지 빼먹은 내용인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오늘 교육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그래프를 보낼 때는 파워포인트로 그래프를 보낼 때는 그래프를 선택하고 컨트롤 J 파워포인트로 와서 컨트롤 V 하면은 그래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는 얼마든지 그래프 크기나 다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그래프를 보내야 될 때는 보시면은 샌드 그래프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클릭해서 액티브 페이지 아니면 올인 액티브 폴더 또는 뭐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다 그래프를 보내야 된다. 올인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 그래프가 뭐가 있는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스타팅 슬라이드 인덱스는 파워포인트 안에 몇 번째 슬라이드부터 그래프를 삽입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템플릿,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뭐 첫 번째는 제목, 두 번째 슬라이더는 목차가 될 거고요. 세 번째부터 내용이 시작돼서 이 세 번째 슬라이더에 그래프가 삽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send 그래프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올인 프로젝트 그래프 이제 3개가 있죠. 이 프로젝트 파일 안에는.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세 번째부터 방금 저장한 선택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저 프로젝트 파일 안에 있던 그래프들이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 해서 각 슬라이드마다 하나씩 그래프가 삽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그래프를 보낼 때는 Send Graphs to PowerPoint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하나씩 복사해서 옮기실 때는 그래프를 선택하고 Ctrl J, Ctrl V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오리진 프로젝트 파일로 데이터 파일을 받은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 안에 그래프만 해서 오리진으로 만든 그래프를 해서 그 파워포인트 파일만 받았을 때는 그 파워포인트 안에서 이제 오리진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파워포인트가 열리면서 이렇게 오리진이 열리면서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들을 확인해야 될 때는 플랫을 더블 클릭하고요. 그럼 플랫 디테일즈 대화 상자가 열리시는데 이때 워크북 버튼 누르면 오리진 프로젝트 파일을 안 받았더라도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그래프만 받았더라도 각 데이터 값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더블 클릭한 그래프를 열었을 때 이 오리진 안에서 그래프를 수정해 주게 되면 수정하고 닫게 되면은 파워포인트에서 그래프가 수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에서 그래프를 하나씩 보낼 때는 컨트롤 J, 컨트롤 V, 그 다음에 한 번에 여러 개 보낼 때는 샌드 그래프 투 파워포인트 버튼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오리진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원본 파일은 수정이 안 되세요. 파워포인트 변경한다고 해도 왜냐면 파워포인트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1, 2, 3으로 저장했던 오리진 프로젝트 파일은 이 파일이죠. 파워포인트 그래프를 수정했지만 보시면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원본 파일은 수정이 안 됩니다. 원본 파일과 연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링크에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따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원본 파일과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찾아서 메일로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질문 또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주셨던 SC 리님이 주셨던 질문, 지금 질문이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더 좀 질문 어떤 내용인지 질문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C리님이 아까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뭐 사용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오리진 카페를 이용해 카페에서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포인트는 다 직선으로 연결돼야 되고요. 지금 질문 중에 포인트를 직선이랑 곡선으로 연결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포인트에 대해서 직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곡선으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나중에 보시면 곡선으로 표시되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스무스 기능을 사용해서 한 걸 보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스무스
보시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다 연결이 되고요. 아마 곡선으로 보신 것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보시면 어널리시스에 보시면 시그널 프로세싱에 스무스라고 있어요. 여기서 오토 프리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모양이 펼 건지. 메소드를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그 이 기능을 사용해서 아마 곡선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다. 아마 이거를 보신 게 아닐까요? 그래프 형태가 가우스 함수처럼 곡선식으로 된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는 직선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어널리시스에서 시그널 프로세싱에 스무스 기능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선택하실지는 그 데이터에 맞춰서 직접 그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뭐 리니어 할 때는 리니어 피팅을 했을 때는 직선으로 당연히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3차 함수 폴리노미얼 피팅으로 하면은 그 같은 경우는 함수 형태가 어쨌든 곡선이기 때문에 포물수 형태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시간 반 동안 교육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SC님이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이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이 질문 답을 받고 싶으시면 메일로 한번 주시면 메일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주호선님이 질문 주셨던 원본 파일과 파워포인트에서 연동해서 원본 파일로 변경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메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교육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